예, 잘들 쉬셨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론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강사분들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우리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시스템, 프라이스 시스템, 또는 컨벤션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 또는 마케팅 시스템 등이 거의 완벽합니다. 뭐 지회사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장교입니다. 밀리터리 오피서. 커널이거든요. 근데 묘하게 여기 와서 제가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가르쳤던 장교를 만났어요. 소령으로 전역해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 근데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얼굴을 몰라봤는데 제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또렷하게 생각해요. 아, 저 친구 공부를 잘했던가 못했던가 그건 아직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장교는 인터내셔널 젠틀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실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주체적 조건을 갖추신 분은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적 조건이라는 게 학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빈곤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뭐 가지고 물리치느냐. 우선 재심합력입니다.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요거예요. 재심합력, 슈퍼 시너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 정도가 아니고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바로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합하면 시너지가 나오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슈퍼 시너지가 뭔고? 슈퍼 시너지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아들을 낳는 게 슈퍼 시너지예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3이 나온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심재광과 유모 씨가 만나가지고 넷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슈퍼 시너지예요. 이게 슈퍼 시너지. 그런데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나야 시너지가 나온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만났는데 셋이 됐다.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말이 안 돼요. 여자가 여자와 만났는데 셋이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 그 전형적인 조직이 애터미 조직이에요. 한 라인에 남녀가 있고 서로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때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슈퍼 시너지가 나와요. 뉴욕이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 슈퍼모델을 찾을 때 어디 가서 찾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슈퍼모델 출신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네. 난 깜짝 놀랐어요. 슈퍼모델을 찾는데 그 패션쇼를 기획하는 분들이 뭐 파리 패션쇼라든가 런던 패션쇼에 가지 않는답니다.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봐야 슈퍼모델이 없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찾느냐? 역사책을 보고 찾는데요. 역사책을 어느 지역이
침략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가면은 슈퍼모델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건 여러 종족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막힌 아가씨가 있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고 눈도 번쩍번쩍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대. 머리까지. 거기에 슈퍼모델이 있대요. 소위 잡종 강세예요. 하이브리드 엠파시스. 잡종 강세예요. 옛날에 키신저 장관처럼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브레진스키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진스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국 얘기를 해. 한국은 만약에 지금처럼 순혈주의를 고수하면 한국은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순혈주의를 고수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은 결코 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끼리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유전적 결합이 나오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이시를 학살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 게르만족 우월주의자들이 누구 아이만 여동생인가 게르만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미로 갔죠. 1년의 게르만족을 끌고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한 촌락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 게르만족은 무지무지하게 종자가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힘을 떡한 종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종족이 유전병으로 거의 전멸해버렸어요.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하니까 반드시 열성이 나와요. 반드시 열성이. 그래서 거의 전멸, 유전병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시너지예요. 슈퍼시너지. 한 순혈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각 여러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고방식, 종교의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면서 슈퍼시너지가 나와서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애터미의 라인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에드머럴 리 아니에요. 이게 스폰서가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재심 합력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빈곤이라도 포버티라도 격파할 수 있다. 격파할 수 있다. 동양의 최고 고전 중에 하나인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 영어로는 The Chan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책 제목이 The Change. The Chan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역이라는 게 바뀐다. 삼라만상은 바뀐다. 혹시 영어를 쓰신 분 중에 The Change라는 이 책을 보신 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를 쓰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이인동심 기리당금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말이죠. 여기 이인동심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기리는 기는 이트입니다. 요건 리는 날카로움이라는 게.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슈퍼시너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른다. 그러면 재심 합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이아몬드라도 자른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쇠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자른다.
요런 책이 지금까지 이게 한 5천 년 된 책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맞기 때문에 슈퍼시너지가 나와요. 12척으로 333척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은 슈퍼시너지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 즉 이순신이라는 스폰서와 그 밑에 파트너들이 죽기 살기로 한마음이 되게 싸웠어요. 저쪽은 서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싸웠고 한쪽은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불리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경제가 어렵고 이 잡이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애텀이라는 조직에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다. 반드시 위너가 될 거다. 이길 거다. 무슨 싸움이든지 위너가 될 거다.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12척에 타고 있는 이 당시 이순신이 거느린 병력은 1170명이었습니다. 1170명. 1170명인데 일본 해군이 거느린 병력은 26,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70명으로 26,000명을 격파해버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론이라면은 어떻게 그러냐? 그건 네 몽상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전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왜? 이분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우리 강사들이 나는 성공하는데 이런 이 시스템, 다시 말하면 미팅, 컨벤션이나 미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말인가? 왜 안 빠져? 그거 다 아는데. 바로 슈퍼시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 혹시 남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시면 연애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북쪽에 카필라노 리버가 있어요. 밴쿠버 안 오셨나? 토론토에 계신 분들 가보셨지요? 카필라노 리버. 저 일부러 가봤어요. 카필라노 리버에 그 깊은 계곡인데 거기에 이 다리가 나져 있어요. 다리. 이게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리가 중앙에 이 기둥이 없이 그냥 세 밧줄로 이렇게 연결된 거 있죠. 이렇게 이걸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그래요. 현수교라고 그러는데 양쪽에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세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릿지랍니다. 한 137m인가 그러는데 이 높이는 위에 올라가 보면요, 그걸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국어로는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요. 오줌이 질질 나오라 그래. 이게 무서워가지고. 거기다가 양쪽만 이렇게 매달라가지고 걸어가면 또 강이기 때문에 계곡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것이 요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다리에서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아주 심리학 역사상 굉장히 귀중한 실험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귀인 오류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귀인 오류. 이게 말 자체가 이게 더럽게 어려워요. 심리학자들이 이게 만들어낸 것이라 이게 attribution error입니다.
뭐냐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 또는 어떤 행동,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자기 무의식적으로 왜 저러지? 그걸 가지고 있답니다. 왜 저러지?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까? 괜히 아무 무의식적으로 왜 싸우지? 그러고 지나가요. 왜 싸우지? 누가 넘어져 있어. 그러면 술 취했나? 뭐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답니다. 안 그러시는 분은 조금 좀 진화가 덜 됐거나 뭐 이제 이런 뭐 또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고객을 만났는데, 아이 오늘 아침 이상하게 성질을 냈어. 그러면 성질을 낸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나? 뭐 이렇게 무슨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 틱틱했었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인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요?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에러가. 그래서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카필라노 브릿지,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개의 다리가 있어요. 이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어서 이건 아주 그냥 스릴 만점이에요. 밑에를 내다보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근데 저쪽 위에 가면은 얕은 다리가 있어요. 그건 튼튼하게 나무로 지어져 가지고 높이도 3m밖에 안 되고,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다거나 무슨 뭐 흥분한다거나 그럴 일 전혀 없어요. 보통 다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거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있죠? 예, 그 따튼 교수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 아론 교수, 두 심리학자가, 젊은 심리학자가 두 다리에서 귀인 오류, 어트리뷰션 에러에 대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 혼자 걸어오면 두 교수가 채용한 아주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운데로 걸어가. 그래서 가운데서 딱 만나면, 제가 심리학 연구원인데요, 이 다리 가운데서 저 풍경을 보시고 느낀 점을 좀 적어주세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거 적어주시라고 뭐 적어주시겠죠? 아주 심각하게 듣고 계시는데. 그러고는 다 적으면은 혹시 이 결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그래서 85명의 청년들에게 그 실험을 했고, 똑같이 밑에 튼튼한 다리, 별로 높지도 않고 뭐 별 특징도 없는 넓은 다리에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 놓고 양쪽 다리에서 써낸 글을 읽어봤어요. 쏙 읽어보니까 그 높은 다리, 발이 간질간질하고 그냥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좌의 상하로 흔들리는 곳에서 써낸 청년들의 글 속에는 성적인 표현이 매우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다리에서 적어낸 것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밋밋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 아가씨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의 50%가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튼튼한 다리에서 인터뷰를 한 청년들은 15%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논문으로서 저널에 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귀인 오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귀인 오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뭔가를 따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가슴이 뛴다. 언제 가슴이 뛰세요? 젊었을 때 총각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죠.
그러실 것 같아. 그 다음에 공포영화 보시면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밤에 혼자 가는데 어떤 덩치 큰 강도 같은 놈이 쫓아오면 가슴이 뛰어요. 그렇잖아요. 돌뿌리에 걸려서 갑자기 넘어져도 가슴이 뛰어. 그 다음에 카페인이 잔뜩 든 커피를 마셔도 가슴이 뛰어요. 이 경우에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왜 가슴이 뛰는지를 해석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서스펜션 브릿지에서 이 흔들린 놈은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 지금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여쁜 아가씨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뇌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내가 저 아가씨를 보고 가슴이 뛰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이렇게 해석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가씨가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거기 성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50% 나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또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플레이보이 지약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한 클래스는 2km를 뛰게 했어. 뛰게 하고 한 클래스는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래 놓고 플레이보이지에 나오는 아가씨를 딱 보여주고 매력 점수를 매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뛰고 난 대학생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씨라고 그걸 표현했어요. 자기 가슴이 뛰는 것을 아가씨를 보니까 뛴다고 이 뇌가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뛰지 않은 놈은 뭐 별 매력이 없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아침에 조깅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달려오는 아가씨는 무지하게 예쁘게 보여. 왜? 내 가슴이 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조깅을 해서 가슴이 뛰는데 아가씨가 오니까 뛰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남녀가 있는데 만나고 싶으시면은 그냥 어디 카페에 앉아서 오렌지 주스 마시지 마시고 카페인이 잔뜩 든 커피를 마시라고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면 내가 아가씨를 만나니까 뛰는구나. 이렇게 해서 앞에 아가씨가 갑자기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 저쪽 아틀란타에서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14시간 달려와 버리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친해져요. 굉장히 친해진다. 자기도 몰라. 차가 흔들리니까 가슴이 뛰는데 옆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뛴 걸로 이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식한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의 샤흐터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연구를 했더라고. 인간의 인식은 각성, 영어로 arousing이라고 각성과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각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계가 얼마나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이 뛰는 원인은 수십 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뛰는가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해석한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쿵쿵거리는 차를 타고 와서 가슴이 뛰는데 옆에 저 친구가 있어서 가슴이 뛰는 걸로 우리 뇌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착각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을 못하면은 같이 한번 걸으실까요? 그런다든가
에? 또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버리면 그건 끝이야. 거의 끝나버려.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면 으악하면서 둘이 끌어안아 버려 그냥. 그렇죠? 전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끌어안아 버려. 그렇게 하시라고. 괜히 가서 무슨 사과 주스나 자식 앉아 있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우리 애터미 본사에 한의학 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전무님이신데 정시화 전무님이라고.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고민이 드디어 해결됐다. 이게. 그분이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는데 보기와는 달리 산악 자전거 매니아예요. 자전거 타고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요 아들은 산악 자전거는 죽으라고 싫어하는 또 아들이에요. 또. 그런데 이 아들은 뭘 좋아하냐면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근데 또 이 정전무는 축구는 또 죽으라고 싫어해. 근데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에 탁 정상에 올라서 있을 때 그 기분은 아주 기가 막히대. 그런데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아가씨가 올라오면 무지하게 이쁘게 보인대. 뭐 그런 거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엄마가 더 이뻐 보인대.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그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는데 할머니까지 이뻐 보인대. 그래가지고 한의학 박사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아, 내가 지금 드디어 변태기에 변태가 지금 이 노릇을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나? 아니, 아가씨가 이쁜 건 자기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근데 그 위에 따라오는 엄마가 왜 더 이쁘냐 이거야.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할머니까지 이쁘다. 그랜마더가 많은 유산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의를 했으니 그때 지 가슴이 뛰었다는 거야. 산악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여자는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성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산으로 끌고 가세요. 산으로 끌고 가면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또 산에 가시는 분이 또 나오시네. 그래서 시스템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여러 시간 동안 흔들리면서 차를 타고 오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좋게 해줍니다.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조직은 그대로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필요한 정보를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한 두 번 들으니까 다 알겠던데 뭐 하러 가냐 그러거든.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 치고 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파트너 또는 스폰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위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여기에 무슨 난리지 지식도 아니고 어빌리티 어떤 능력도 아니고 서로 내 파트너와 스폰서를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전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산책을 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금슬이 좋아요. 남편은 밤새도록 고스톱하고 마누라는 가서 찜질방에서 불평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이게 같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은 자연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창조 이래로 존재하는 법칙이고 앞으로도 지구가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법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자연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인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사에 근무하던 과학자 계시죠. 내 공자 앞에서 이거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이 통역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든가 하는 게 다 이게 통역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연력학 지질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폐쇄된 계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이 속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아요.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는다.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회원이 돼서 쏟아붓는 에너지는 지금 수당이라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쌓여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먹어. 빵 1, 배 안 불러. 빵 2, 미국 빵은 또 무지하게 커 이렇게. 가서 햄버거 시키면 그 3인분을 1인분이라고 줘. 이만큼을 하는 거야. 스몰을 시켜도 2사람이 먹어야 돼. 이야, 이 굉장히. 빵 3, 브레드 4, 5, 6, 7.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빵을 먹는데 7번째를 먹으니까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를 해. 요것부터 먹을 걸. 앞에 건 먹어도 배가 안 부른데 저걸 먹으니까 배가 불러. 저것부터 먹을 걸.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배팅을 해가지고 그냥 싹 올라가. 그러다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져. 그러니까 요걸 먹었을 때 배가 부른 것은 여기까지 먹었기 때문이에요. 요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없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땀 흘린 것만큼 보상받는다.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땀을 안 흘렸는데 소득이 많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요. 또 그런 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탕진하고 만다고요. 이게 제1법칙이에요. 즉 자기가 투입한 노력,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 나타나요.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 화실을 싸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섭씨 99도가 끓지 않아요. 딱 1도 차이인데 100도에서 물은 끓도록 돼 있어요. 섭씨. 그러면 99도까지 가한 에너지가 헛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100도를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사회, 이건 자연법칙이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똑같다고요.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잡도는 늘어난다. 무질서도는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 알겠지만은 학기 초에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하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책상이 어지러워져. 다시 말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 청소 상태가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지러져.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석세스나 또는 원데이에 참석해서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해야지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심이 혼란이 와. 점점 약해져. 점점.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그 주위에 잉크가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져 나가요. 그렇죠? 점점 흩어져 나가서 이 잉크 분자는 매우 혼잡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잉크가 제자리로 모이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들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간의 문제, 즉 물리학자들과 물리학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시간이라는 문제인데 시간의 문제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가 요거였어요.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장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고등학생이 됐더라.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요, 미래에서 과거로도 흐른다면 시간이 왔다 갔다 과거에서 미래로 흘렀다가 어떤 때는 미래에서 과거로 흘렀다가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여고생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안 그래요. 시간은 반드시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른다.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흐른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세포가 점점 혼란하게 되니까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쪽으로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되돌리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잉크를 떨어뜨려가지고 흩어졌는데 그걸 모으려면 어떤 에너지를 가해서 잉크 분자를 끌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살아나더라. 그렇게 돼야 돼. 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모든 분자가 다 날아가면서 점점 혼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이런 미네랄이 그것이 증가하는 쪽으로만 작용하니까 가만 놔두면 안 살아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번 와서 결심을 했어. 내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또는 우리 스폰서하고 같이 애터미 사업이 꼭 3년 이내에 내가 $20,000 per month, monthly 그렇게 벌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혼란해져. 마음이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했나?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바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요문은 마인드에 달려 있는데 마인드가 혼란해져 버리면 그 사람의 날리지가 어떻든 어빌리티가 어떻든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면서 흐트러졌던 혼란도가 높아진 엔트로피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흔들리면서 서로 좋아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가슴이 뛰어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뇌 구조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로. 그것이 어트리뷰션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러니까 나쁘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항상 해석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몸은 해석한 대로 움직인다 합니다. 해석한 대로 움직인다.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년 이후 3년 내에 반드시 monthly $20,000를 벌겠다. 이게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그런 걸로 알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attribution error예요. attribution error. 그래서 두 젊은 교수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따튼 교수하고 토론토 대학의 아론 교수는 젊은 교수였는데 무명의 젊은 두 교수였는데 저 실험으로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과연 저 교수들이 실험한 게 맞는가 하는 것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계속 실험을 하는데 맞더라 이거예요. 맞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뇌가 해석한 대로 몸은 움직인다. 몸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우리 사장님은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다. 이렇게 하시고 안 졸리냐? 졸려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기 캐리어나 또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하다. 태도. 이거 멘탈 애티튜드예요. 멘탈 애티튜드. 여기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어빌리티, 이거 A입니다. 어빌리티는 1%만 있으면 돼요. 이건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모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단순히 자기가 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애터미 사업을 그만두신 분은 천재가 아니다. 에디슨이 그 말을 해놨어요, 지금요. 에디슨이. T는 trust, 신뢰. 신뢰가 ability보다 20배 중요해요. 신뢰. 스폰서가 파트너를 못 믿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못 믿는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T가 또 나와. 이건 tolerance, 관용 또는 인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저기 있는 거죠. spirit, cherish the spirit. 바로 그 사람, 파트너, 누군가를, 고객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integrity. 이건 진실성, 성실성이고, temperance, 절제, 자제. 전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이 보험을,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보험을 판매하러 왔는데, 자기가 보험을 지금 가입하라고 왔는데, 이 아가씨가 거의 이 사나이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는 옷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목걸이를 비싼 거 하고 이 팔찌를 끼고 왔는데 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보험 세일즈 우먼이면 그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United Heart, 이게 제일 중요해요. United Heart 21, United Heart. 그 다음에 Diligence, 근면, 열정. 그 다음에 Etiquette, Endurance. 이거죠. 이게 다 합하면 100점 만점으로 애터미 사업의 성공. 뭐가 됩니까? 신사숙녀가 돼요. 네, 여기 보세요. 많이 72점밖에 안 되죠. 알파벳 순서를 합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또는 복권, 로또 복권으로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그게 유지될 것 같으냐 이게. 도박하고 술 먹다가 폐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빌리티, 능력이 있다고 뻐기면은 그 78점밖에 안 돼요. 그 능력이, 이건 집단지성입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예요. 이 사업은 어떤 개별적, 인디비주얼 인텔리전스가 아니에요. 집단지성, 바로 어빌리티. 이것도 중요하지만 78점밖에 안 돼요. 날리지, 이것도 100점 만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애티튜드, 내가 스폰서와 파트너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요 사운이 있죠? 이 컴퍼니 모토, 요런 애티튜드만 가지면 3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모두 미니멈 $20,000 per month가 되지 않을까.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